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이 말 되게 익숙하시죠?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럴까요? 데이터를 한번 까보면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에이, 당연히 미국이지 라고 바로 답이 나오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질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답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겼던 그 생각 뒤에 어떤 데이터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부터 벌써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냐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죠? 맞아요. 바로 1인당 GDP죠. 근데 이걸로 딱 줄을 세워보면 정말 놀랍게도 미국이 1등이 아니에요. 실제로 순위를 보면요. 미국은 보통 세계 7위, 8위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럼 1등은 누구냐? 주로 유럽 국가들이 쫙 포진해 있죠.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와, 거기 물가 너무 비싸서 미국보다 잘 사는 느낌은 전혀 안 들던데?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숫자로는 유럽이 더 부자인데 체감은 왜 다른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구매력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랑 엑셀 시트에 찍힌 숫자가 다른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환율 있잖아요. 그건 사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나라끼리 서로 사고 파는 소위 교역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급이 다 자동차 사는데 쓰이나요? 아니죠. 머리 자르고 택시 타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고 이런 비교역제,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만 소비되는 서비스에 훨씬 돈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개념이 있어요. 바로 구매력 평가지수, 줄여서 PPP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각 나라의 물가 차이를 싹 걷어내고 그래서 같은 돈으로 실제로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이걸 비교하는 훨씬 현실적인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PPP라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로 보면 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을 다시 계산하니까 미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섭니다. 그냥 GDP로는 8등이었던 나라가 실제 살기 좋은 정도, 체감하는 부유함으로는 세계 최고라는 거죠. 대단하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월급 액수는 유럽이 더 높은데 어떻게 미국에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을 아주 그냥 딱 한 방에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두 도시의 택시 요금 이야기예요. 이걸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공항까지 한 8km 정도 택시를 타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대충 35달러가 나온대요. 근데요, 미국에서도 물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보스턴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면 얼마가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15달러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그 엄청난 구매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비스가 싼가? 그 비밀은 바로 거대한 저임금 노동시장에 있었던 겁니다. 유럽보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고용이 유연하다 보니까 서비스 비용이 싸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소비자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높은 구매력이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양면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건 일종의 거래 같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뒷면을 보면 그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낮은 임금과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노동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높은 평균 구매력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의 낮은 소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좀 역설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과연 진짜 부유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냥 평균적인 구매력이 높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나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을 겁니다.